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날이었던 어제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새해 덕담과 세배로 정을 나눴습니다. 공원 묘지에는 조상들을 기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3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80명에 가까워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에서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카타르는 요르단을 꺾고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설을 맞아 공원 묘지에는 조상들을 기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은 새해 덕담과 세배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포근했던 설 당일 표정, 신규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와 황태, 그리고 강정까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늘어놓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봉분 위에 술도 따라봅니다. 가족 모두 둥글게 모여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나눠봅니다. 이제 성묘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을 맞아 10,000명이 넘는 성묘객이 이곳 용미리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성묘객들은 조상의 예를 갖추며 앞으로의 행복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건강하는 거,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그냥 즐겁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종갓집. 일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계란 지단을 썰고 과일을 닦는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먼저 모인 어른들은 방 안에서 새해 덕담을 나눕니다. 오늘 한 해 무더운 건강하고 하시고. 정성껏 닦은 차례상에 음식이 차려지고 일가 친척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차례를 마친 뒤 어른들은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덕담을 건넵니다. 아이고 그래 밥 많이 먹고 또 엄마 말 잘 또 건강하게. 아이들은 온 가족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받는 명절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저의 새해 목표는 밥 잘 먹고 엄마 말 잘 듣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빠랑 같이 나들이해서 좋아요. 설 당일 고향을 찾는 사람들과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맞물려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있느라 지칠 법도 하지만 귀경객들은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설날인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서울 곳곳의 농성장을 찾아 거리 차례를 지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은 지난해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 박영환 씨의 서울 강서구 분향소를 찾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차례를 지내고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는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함을 느끼는 설 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인데요.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안동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채물건을 해결한다. 건설 노조 단결 투쟁.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인 건설기계 노동자들.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임금이 아닌 기다려달라는 기약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채불이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아직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며 토사를 나르는 작업을 했던 이성구 씨도 아직 석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씨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니면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불이 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법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 제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세불이 발생하면 당장 생계뿐 아니라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제때 내지 못해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서로 또 나몰라 하는 이 현실이 상당히 힘들고 열심히 일해준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준 죄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설노조는 집계 결과 139개 현장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 체계상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 심각한 위기를 깨닫고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계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 명절에도 웃지 못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적어도 일한 만큼만 제때 받게 해달라는 게 이들이 바라는 작은 소망이자 전부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덜 거친 세수는 56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빴던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세수 구멍의 90%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났습니다. 모두 나라 안팎 경기와 직결된 세목으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수 전망치입니다. 법인세는 3조 원 가까이 급감하고 종합부동산세도 5천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경기 반등이 더딘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세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의 공제 연장과 ISA 혜택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크고 작은 감세안으로 줄어들 세수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직접 혜택을 받게 돼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낙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거를 보고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수 효과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경기 둔화 속 감세와 재정 지출 축소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계에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방향,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재정 악화에도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올해 세수 확보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는 크게 늘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1조 7억 원이 늘어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재작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 70.4%보다 높았고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 96.7%를 웃돌았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와 LPG 부탄은 73원이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다시 1,600원대에 진입을 하고
경유 가격도 6주 만에 1,500원을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선행지표인 메모리 D램 현물 가격이 5개월 연속 오르면서 시장 회복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D램 범용 제품인 DDR4 8GB 2,666의 현물 가격이 8일 1.937달러로 올해 들어서 1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연중 최저가였던 1.448달러와 비교를 하면 5개월여 만에 33.8% 오른 값입니다.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감산을 통해 재고 부담을 줄면서 가격 반등을 끌어냈고 올해 1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가 80만 명이 넘게 다른 시도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주요 이유였는데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서울에서 부산과 경기, 인천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547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여 명이 순유출된 겁니다. 순유출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서울을 떠난 이유는 주택 문제가 17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직업,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을 1제곱미터당 1,397만 8천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5천만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인 전남과는 6배 차이가 나고 주변 지역인 경기와 인천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의 순유출을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인 셈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변 지역인 경기와 인천으로 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340만 명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인천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87%가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주택 문제로 경기도로 순유출된 인구가 많았는데요. 30대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4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반면 10년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인구 가운데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이 16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가 인구를 유입한 주된 원인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은 교육으로 44만여 명이 교육을 이유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승리 카드로 내놓는 건 새인물 수혈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여야의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처해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 밖 새 인물을 찾아 당에 데려오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인데 이는 각 당의 총선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을 외친 호남 출신 의사 박은식 씨와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구자룡 변호사와 한 배를 탄 게 대표적입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제가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출마 의사는 접었지만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한 건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갤럭시 성공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등을 내세워 집권당의 전문성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인물들과 주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유삼영, 이지은 전 총경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현대차 출신 공영훈 전 사장 등을 통해 반기업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출신 인사를 영입해 교권 신장을 바라는 교육계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바람몰이를 위한 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건 양당에 도전하는 제3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참신한 외부 인사는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여론과 맞물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깜짝 쇼에 그칠 경우 역효과가 나온 사례도 적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새 인물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륜과 시대 역행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부활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설 원로 가운데 최다선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당선될 경우 무려 7선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서 합의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고령 도전자는 야권에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81살 동갑내기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 스트롱보이예요. 물리적으로도 안 돼요.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갔어요. 심재철, 최경환 전 의원과 이종걸, 정동영 전 의원 등 오비 출마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가 실종된 여의도에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며 경륜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정치에 품격이 있는 거죠. 회사 직원을 몇 년에 절반 이상씩 물갈이를 한다고 보면 그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하지만 변화를 바라는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각 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세대교체는커녕 구태정치로 역행한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진 용퇴를 둘러싼 내부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쇄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올드보이들이 나온다는 것은 과거 어떤 정부를 유권자들 국민이 이제 회상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안 보인다. 선수가 많고 나이가 많으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여의도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 주로 당과 국회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초선과 재선입니다. 올드보이들이 컷오프될 경우 무소속 출마 등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당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친박 좌장으로 꼽히던 최경환 전 의원은 아예 국민의힘 복당 대신 무소속 도전을 택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복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비판적 시선이 있지만 올드보이들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띄웠던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시한을 넘겨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 이견에 관계부처의 제동까지 겹치면서 총선 전 재추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도권 민심 공략 방안을 고심하던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호응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고 김포의 다른 지역으로 논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라는 당내 전담기구를 만들고 서울 김포구와 하남구, 구리구 신설 방안을 담은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게 쇼다, 총선용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실천적 의미가 이번 법률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와 한동훈 비상대책위 출범 등 여당 지도부의 혼란, 그리고 야당의 견제 등이 겹치며 관심 밖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투표 성사에 열쇠를 진 행정안전부도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지라든가 개편하겠다는 데 생활권이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역사성,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죠. 총선과 상관없이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러는 사이 이 관련법상 마지노선인 선거 61일 전, 즉 2월 9일을 넘겨버렸습니다. 2월 10일부터 4월 10일 총선 때까진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투표가 불발돼서 절차적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총선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메가서울을 화두로 던지며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직속 특별위원회도 꾸려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언급한 목련이 피는 봄에 드러나듯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격차들을 해소해 국민의 일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 명절 인사에서 동료 시민 모두에게 지난해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도록 앞장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들도 기필코 완성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과 친문을 구분짓는 행위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단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며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으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3지대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까지 신당 의석수가 6석에서 7석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제3지대 통합으로 신당의 의석수는 4석이 됐고 3월 중순쯤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교섭단체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이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호 3번,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도 3번째로 등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설 명절이면 고운 한복 차림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드리고 덕담과 음식을 나누죠. 프랑스에선 동포들이 집안 어르신을 찾아뵙는 마음으로 한인 노인분들을 초대해 떡국 등 명절 음식을 나눴습니다. 대가족이 모인 듯 훈훈했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파전. 윤기 흐르는 잡채도 그릇에 가득 담깁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의미의 떡국까지 차려지니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제불 한인여성회가 노년층 동포들을 위해 푸짐한 명절상을 준비했습니다. 타국에서 적적한 설을 보내야 했던 동포들은 대가족이 모인 것처럼 북적이는 자리가 반갑기만 합니다. 한인 교민사의 리더 역할을 했었다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도 식사 한 끼니라도 즐겁게 맛있게 이렇게 대접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국물이랑 정말 맛있게 글쎄 다들요 왜 이렇게 맛있지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어서 더 맛있는 건지 한국에서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여러분이 그룹이 돼서 만나는 거는 무척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학생들 시대 때 그런 옛날 추억담도 나누고 정말
꼭 좀 반쯤 한국에 고국에 온 기분입니다. 올해로 16주년을 맞은 재불 한인 여성회. 해마다 설날과 추석이 되면 이처럼 노년층 동포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집안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고국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거나 새해 인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인사회의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과 그리고 떡, 저희들이 준비한 조촐한 식단을 그분들께 대접해드리는 시간이에요. 한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동포들도 일손을 거들며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어르신도 뵙고 저랑 같은 동년배 친구들도 보고 여러 가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흡족하고요. 어르신들 떡국 드시고 기뻐하시고 떡도 또 드시고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함께 모여 따뜻한 설날을 보내며 한인 정체성을 지켜온 프랑스 동포들. 고국에 건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해에 두루 평안하시고요. 새해에는 계획하셨던 일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춘절로 불리는 음력설을 맞은 중화권도 가족들이 모여 건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페루의 명절 모습 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음력설 아침 중국 베이징의 도교사원 동황묘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전통의 용춤을 구경하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4년 만에 열린 행사는 묘기와 무술 공연도 곁들여졌습니다. 说的疫情3年后开了以后，跟就是说没有疫情一样，很好，还很热。 동상을 손으로 만지며 소원을 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용해해를 맞아 민속문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我们是龙的传承人，所以呢，今年呢这个龙年，我感觉是我们中华民族腾飞的开始。 타이완 타이베이의 사원 보안궁은 오전 9시 108번의 타종으로 음력설의 시작을 알립니다. 의술의 신을 모신 이곳에서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번영, 이 땅의 평화를 빌어봅니다. 소원이 크고 다양한 만큼 향불도 아낌없이 피웁니다. 멀리 남미 페루의 리마 차이나타운에서도 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교들은 설 전날 흥겨운 사자춤과 용춤을 추며 거리 곳곳을 돌았습니다.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비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귀성과 귀경길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현관에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외벽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대피했고 40대 남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진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나왔었지. 이렇게 들으니까 식탁에서 둘이 앉았다가 갑자기 뭐 했다고. 40대 남성은 설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 가족들이 모인 여자친구 남동생 집 앞에도 신호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한 거죠. 거기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뜯어보는데 연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물을 수방에 따고 들어간 거죠.
경찰은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에게 구조대원이 외투와 생수병을 건넵니다. 어디 다리 다치는 괜찮아요? 이런 데 안 아파요? 다리가 아파갖고 이상하게.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60대 치매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 정상 인근에서 구조했습니다. 60대 남성은 혼자 등산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고 수색 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점촌 함창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상 나들목 부근에서도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혀 1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교통량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자들이 정체 구간에서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설 연휴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40분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기 고양시 삼성동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의 시신과 근처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에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후에 지인에게 전화를 내 범행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제주 교육당국이 최근 2달간 진행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생략되고 또 핵심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부실 감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제주 교육당국이 2달여간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잠재적 피해 여성 교사들을 가해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지시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여교사의 병가 신청을 수차례 거부한 학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선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까지는 가지 않아도 아까 그 가정 방문 지시한 거랑 병가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좀 늦게 허락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까지에는 조금 이거는 미흡하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제19 감사기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실제 제주 교육당국의 감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교육당국이지만 해당 학교 교사들이 요구한 의혹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소속 한 여교사는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7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불법 촬영이 당초 알려진 체육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서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에 은폐 시도가 있었고 학교장이 잠재적 피해 여교사에 대해 2차 피해 발언 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어찌된 일인지 조사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여교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빠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교사가 누락 문제를 제주도 교육당국에 공식 항의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특별 조사반을 꾸려 추사,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기대가 없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큰일이 일어났고 저희가 언론 보도부터 해서 이렇게 학교가 다 무너졌는데도 교육청은 이렇게 해? 라고 생각이 드니까. 김광수 교육감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부실한 감사와 납득하기 어려운 감사 결과로 제주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도심 속 건물에서 키운 딸기는 어떤 맛일까요? 건물 공실 문제를 고민하던 한 지자체가 도심 속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입니다.
작물 성장에 맞춰 빛과 온도, 습도 등 생육 환경을 쉽게 조절합니다. 이 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곳의 스마트팜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바로 도심 건물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지만 스마트팜은 농지에 짓는 게 보통입니다. 앞서 컨테이너 형태가 도심 주차장에 설치된 적은 있어도 비어있는 일반 건물을 상업용 스마트팜으로 활용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기가 정조하는 공간에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이라든지 문화생활도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파밍도 할 수 있다. 도심 속 스마트팜 사업은 대전시 예산으로 추진됐습니다. 농장 설치비와 임대료 전액,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도시 문제인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도심 내의 공실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말 좋은 농산물 생산, 이런 것들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적은 노동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는 스마트팜은 전통 농업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더 많은 도심 속 농장이 뿌리내려 도시 재생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려고 대전시는 정부 예산 지원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울산 북구에 폐기찻길을 활용한 기후 대응 도심 숲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더위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은 물론 주변을 함께 발전시켜서 경의선 숲길 같은 지역 명소로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운행을 멈춘 기차역 주변이 숲으로 변했습니다. 철로가 있던 자리에 온갖 나무가 심겨 꽃피는 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일부 철길은 흔적을 남겨 나무숲 사이 철길을 걷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폐기찻길을 활용해 만든 기후 대응 도심숲인 울산숲이 시민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산숲길이 앞으로 울산의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아주 건강에 도움되는 힐링센터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 명소로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망찬 우리 울산숲길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숲이 조성된 곳은 경북 포항시와 부산을 오가던 동해남부선이 있던 자리입니다. 전체 구간 가운데 울산 북구를 관통하는 6.5km 철길에 13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포함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가시나무, 이팝나무 등 8만 5천여 그루가 심겼습니다. 울산숲 인근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을 활용해 문화체험시설과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호계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기업 도시숲도 유치하여 함께 만들고 가꾸어가는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숲으로 변한 기찻길이 도시 공기를 바꾸는 동시에 주민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눈과 얼음에서 펼쳐지는 전 세계인들의 짜릿한 스포츠 승부, 동계올림픽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눈, 가파른 슬로프 위로 스키가 빠른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설원 위로 날아오르는 스노보드를 보면 아찔한 마음에 추위가 싹 날아갑니다. 4년마다 펼쳐지는 눈과 얼음의 축제, 동계올림픽입니다. 강추위와 천연눈에서 열리던 동계올림픽에 최근 인공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는 인공눈이 80%를 차지하더니 4년 뒤 우리나라 평창에서는 90%, 그리고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는 100% 인공눈으로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난화로 경기에 충분한 만큼 자연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온만 봐도 동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1920년에서 1950년대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평균 기온은 0.4도. 그런데 지난 2022년
베이징은 영상 6.3도로 겨울이 아닌 봄철 기온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매년 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증가해 해마다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지난 10월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2030년과 2034년 개최지를 동시에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40년쯤에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국가가 10곳밖에 남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인공눈이나 얼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이는 불협화음을 나타내면서도 물밑에서는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에 달렸다며 또다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핵 확산을 막아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편향된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설전을 촉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비공개로 방한했는데 북한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관리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루덴코 차관은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기존 입장을 취하며 신경전도 감지됐습니다.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더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도발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러 외교관계뿐 아니라 군사당국 간 교류 협력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국이 합의한 군 한라인 개통이 2년 넘게 답보 상태인데 국방부는 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농업기술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광욱 농업과학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9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 목적과 방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방문 기간 양측은 농업기술 교류 등으로 위장한 북한 노동자의 불법 파견 관련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과거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 비자를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서 인력을 송출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서 잠수함에 탑재될 전략 순항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과시하며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잠수함과 미사일 전력에 기술력을 집중하고 또 개발 과정도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은 불화살 3해 31형이라고 명명한 순항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수중에서 발사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개발 중인 불화살 3해 31형이 잠수함 발사용 SLCM이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 위원장은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둘러보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사실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SLCM을 여러 발 실을 수 있는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도 지난해 진수식을 하는 등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강조하는 건 그만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SLBM을 개발하고 SLCM을 개발해서 일단 잠수함에 탑재하면은 미국이나 우리 연합군에서 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북한의 지상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안전장치죠.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 비대칭 전력에는 계속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에도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시험 발사하며 우리의 삼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축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들을 더욱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공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까지 전면에 나서 대남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기습 도발에 나설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유지 관리를 계속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올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3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80명에 가까워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데오루주 당국은 이번 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달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밤 산악지대인 마사라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광부 수송용 60인승 버스 3대와 36인승 차량 1대를 비롯해 인근 주택들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Nagpahibalo sa amuha dito sir nga kanang kuan ihang paryente. Naman na-confirm na daw na diri Kagabi pa ba walang tawag po sa inyo? gabi pa sir pag kahit tabo. Dili na matawagan iyang cellphone.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은 흙더미를 파낸 끝에 산사태 발생 60시간 만에 3세 여아를 발견하는 등 30여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는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해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몇 주일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11시에도 이 섬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사고 현장에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추가적인 산사태 징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단된 지원 등으로 힘겨운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지원 1, 2위 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정상이 서둘러 단호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전황에 막히고 미뤄지고 있는 서방 지원으로 힘겨워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트럼프 성향 언론인과 인터뷰를 통해 전쟁 승리 자신감을 보입니다. If you really want to stop fighting, you need to stop supplying weapons. It will be over within a few weeks. That's it. 협상을 통한 조만간 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심리전을 펼칩니다. We're not against it. This endless mobilization in Ukraine, the hysteria, the domestic problems,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푸틴 대통령이 이런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인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지원 1, 2위 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정상은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호한 지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직무유기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he failure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if it occurs, not to support Ukraine is close to criminal neglect. 숄츠 총리도 독일은 무기 제공을 늘릴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Europe we made now decisions to give the necessary financial support to the budget, but also that Germany
was ready to increase its support with weapon delivery.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를 두고 우스꽝스럽다며 푸틴은 다른 나라 영토를 차지하려는 제국주의자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역대 최소 경기인 147경기 만에 100승을 달성하며 설날을 자축했습니다. SK 선수들은 시원한 물세례로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된 감독을 축하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쿼터에 돌입하자마자 SK가 허일영과 원희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벌려나갑니다. 5분여를 남기고 17점 차까지 멀찍이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전희철 감독의 개인 통산 100승을 눈앞에 두고 5연패에 빠졌던 SK는 연패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감독에게 값진 설날 선물을 안겼습니다. 전희철 감독은 147경기 만에 100승을 달성하며 종전 신선우 강동희 감독의 최소 경기 100승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설날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저희가 5연패도 끊고 제 100승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저희 팀을 사랑해주는 팬들의 힘이 오늘 정말 많은 작용을 해서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3연패에 빠졌던 창원 LG도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추격을 따돌리고 7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을 15점 차로 앞서며 손쉽게 1승을 추가하는 듯했던 LG는 4쿼터 막판 5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구탕의 연속 득점으로 힘겹게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주장 이관희는 10넉점을 올리며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연패 뒤에 오랜만에 이긴 거라 가지고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공 득점에서 23대 0으로 KCC를 압도한 현대모비스는 빠른 농구를 앞세워 KCC의 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은 안개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원 영서와 제주 산간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 경기 일부와 충북은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2.1도, 대구가 영하 1.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대전 6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